경북고 2학년 친구들 안녕. 자, 오늘도 재밌는 세계사 수업을 한번 해볼까? 자, 슝. 자, 오늘은 중국의 민족운동. 중국에서는 어떤 민족운동이 있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교과서는 170쪽 펴놓고 학습지도 같이 펴놓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복잡하고 그런 내용이야. 프랑스 혁명에 되게 비교될 정도로 좀 어렵기는 한데 중국사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 그런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 번쩍 뜨고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자. 몇 분, 그러니까 동영상이 몇 분이 나올진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 것 같은데 힘들면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10분 쉬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계속 따라오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용을 볼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중점 두고 따라오도록 하고. 자, 봐야 될 사건이 중국의 민족운동 관련해서 봐야 될 사건이 크게 7가지가 있어.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 자강운동, 의화단운동, 광서신정, 신해혁명 이렇게 있는데 아편전쟁이 1840년이야. 그리고 신해혁명이 1911년이야. 대략 반세기 동안 중국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혼란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아편전쟁은 제1차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으로 총 2차례 일어나게 돼. 그래서 아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라고 해서 아편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중국이랑 영국 사이에 일어났다고 해서 중영전쟁이라고도 불러. 일단 모두 다 중국이 패배를 했고 그래서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난징에서는 난징조약이 맺어졌고 또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텐진에선 텐진조약, 베이징에선 베이징조약이 맺어지게 돼. 자, 일단 이런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했지. 청왕조의 권위가 실추가 됐어. 그리고 패배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 배상금은 어디서 나? 세금으로부터 나오겠지.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물어야 되니까 민중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운동이 태평천국운동. 홍수전이란 사람이 크리스트교를 바탕으로 해서 배상제회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꿈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여호와가 나한테 말을 했대. 막 계시를 했대.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게 배상제회인데 상제라는 거는 중국의 전통적인 신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상제를 숭배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상제랑 크리스트교의 여호와를 일치시켜서 얘기를 해. 그래서 태평천국이라는 게 태평은 이제 상제, 전통적인 이런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천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독교의 그 천국,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태평천국을 건국하겠다. 태평한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구호로 멸만흥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멸만흥한이라는 건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청나라를 세운 민족의 이름이 뭐야?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만주족이지. 근데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은 한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다시 한족의 왕조를 세우자라는 게 태평천국 운동의 핵심인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천조전무제도. 이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겠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장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양무운동이 일어나게 돼. 이거는 지금 1, 2차 아편전쟁을 겪어봤어. 근데 서양의 군사력이 어마무시한 거야.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저거 따라서 한번 배워보자. 우리도 저렇게 근대식으로 근대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한족의 고위 관료 중심으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홍장과 증국번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근대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 또 이제 한 가지 원칙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중체서용. 중국의 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서양의 이로운 기술력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조선에 있어서 동도석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동쪽의 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중체서용.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정신이라던가 그런 도는 가만 냅두는데 서양의 기술력을 받아들이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산업, 경제에 있어서 근대화를 깨겠고 대표적인 공장으로는 금릉기기국이 있어. 금릉이 이제 난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금릉기기국이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한 가지 체크해둘 점은 양무운동은 정치 체제에 있어서 개혁은 하지 않았어. 정치는 그대로 냅두고 교육, 산업, 경제 이것만 건드렸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당시에 일본에서도 근대화 개혁이 있었거든. 중국의 근대화 개혁의 대표가 양무운동이라면 당시 일본의 근대화 개혁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있었어. 메이지 유신은 교육, 경제, 산업뿐만이 아니라 정치 체제까지 싹 다 갈아엎었어. 그래서 이제 입헌 군주제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근대화 개혁의 성과를 서로 이제 비교하고 그런 경쟁을 해보는 자리가 청일 전쟁이었던 거야. 1895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게 돼. 중국이 패배했지. 그러면서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아, 지금 일본이 이겼네? 그럼 일본이 조금 더 옳다는 말이겠지. 그러면 일본을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개혁 모델로 삼으면서 자강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대표적인 인물로는 캉유웨이와 랑치차오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강유익, 양계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정치 관련해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양무운동은 정치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치를 조금 개혁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해. 그래서 입헌군주제니까 의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의회라는 건 중국에 있어서 제도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도국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변법 자강 운동 자체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99년이 되면은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 산둥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산둥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칭다오라고 있어. 너희도 칭다오 알지? 칭다오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이 뭐야? 그렇지, 맥주지. 왜 맥주였을까? 당시 이 지역이 독일의 세력권이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외세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외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약간 뭐 무술이라던가 건법 이런 거를 조금 연마하던 그런 단체였거든. 그래서 산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화단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외세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외세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를 얘기를 해. 크리스트교는 이제 서양을 상징을 하는 거고 제국주의 또한 그런 서양 열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모두 다 반대해서 몰아내자라고 하고 크리스트교랑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철도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돼. 이런 슬로건, 정치적인 구호로는 또 이제 부청멸량, 또 네 글자가 나오는데 부청멸량을 얘기를 해. 이번에는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하자라는 거야. 태평천국 운동이랑 조금 다르지. 그때는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한다 했는데 이제는 주적이 서양임을 조금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하고 근데 결국엔 또 의화단 운동도 이제 열강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 실패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신축조약을 맺게 돼. 그래서 신축조약을 맺고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01년이 되면은 광서신정이라는 게 있어. 근데 광서제라는 황제 때였는데 새롭게 이제 정치를 이제 근대화하려는 그런 개혁이야. 청왕조 자체에서도 더 이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혁을 해보자. 근대화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우리도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도 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 근데 결국엔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신해혁명이 딱 터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되는 거고 신해혁명은 이제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순원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순원은 삼민주의라는 걸 주도를 얘기를 했어. 삼민이라는 건 세 가지 민을 얘기를 하는 건데 민권, 민족,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먼저 민족이라는 거는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인 한족 중심으로 하자. 만주족이 아니라 한족 중심으로 다시 가야 되고 민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민권, 국민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지. 공화주의로 가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민생은 말 그대로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자.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국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 이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거의 흐름을 아는 게 또 중요해. 뭐 1차 아편전쟁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고 이런 연도 같은 거를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흐름이 조금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런 연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조금 캡처를 하거나 혹은 조금 기록을 해서 틈틈이 보면서 학습지를 보면은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먼저 19세기 1800년대를 보면은 1840년에 제1차 아편 전쟁이 발발하고 42년에 종전이 되지. 그런 와중에 51년부터 64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국내에서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56에서 60년도 대외적으로는 또 이제 영국이랑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지. 그리고 이제 이 아편 전쟁 끝나고 서양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개혁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양무운동이 61년부터 95년까지 지속이 되고 95년도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음으로써 끝이 나. 그리고 98년도에 변법 자강 운동이 빵 터지게 되고 결국에 실패를 하게 되지만 그리고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 20세기로 넘어가서 99년도에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고 01년도에 진압이 되는 거지. 그리고 1901년도에 청왕조의 자체적인 개혁이었던 광서신정이 쭉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11년도에 친해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1912년에 중화민국이 수립이 돼. 그리고 이제 위안스카이가 1915년에 일본이 이제 21개조 요구라는 걸 하거든. 21개를 요구를 했는데 되게 좀 굴욕적인 거였지만 받아들이게 돼.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1916년도가 되면은 위안스카이가 황제에 즉위하는 그런 약간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캡처해둬서 틈틈이 보는 걸로 하고 본격적으로 학습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그래, 자. 당시 청왕조에 관련해서는 통상, 포교, 외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 당시에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당시 청왕조랑 외국이랑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일단은 중국의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어. 외국 상인들이 와서 중국의 광저우라는 지역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또 공행이라는 상인들과만 무역을 할 수 있었어. 중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상인 중에서 공행이라는 상인들과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맥카튼이라던가 암허스트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좀 자유롭게 무역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해. 당시에 이제 중국의 청왕조에 걸륭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다. 없는 게 없는 나라라서 괜찮은데 너희들이 와서 하도 원하니까 우리가 무역을 해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무역 자체를 조공체제의 일환으로 봤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의 무역 관련해서 불만이 많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포교, 영국이라던가 그런 유럽은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잖아.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그 선교를 하고 싶은데 중국에선 그게 안 됐거든. 원래 좀 하긴 했는데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못하게 했어. 그 다음에 외교 관련해서도 지금 외교관을 두고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겠어. 조공체제의 일환으로 봤다고 했잖아.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 통상포교 외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1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18세기에 지금 영국이랑 청나라가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영국에서는 동인도 회사가 청나라에선 공행이 각각 이렇게 무역을 했었어. 그래서 영국은 청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 이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수입을 했고 은으로 지불을 했거든. 근데 반면에 청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많이 없었어. 자, 얘들아, 영국의 특산물이 뭐야? 특산품 뭐야? 주력 상품, 면직물이잖아. 근데 이제 청나라 자체에서도 질 좋고 싼 면직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영국은 수입만 많이 하고 은만 많이 빠져나가고 수출이 잘 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적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영국은 이런 적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아편으로 해결을 하게 돼. 그래서 아편으로 해결하게 돼서 이제 삼강무역이 시작되는데 19세기에는 영국이 자신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무역에 끌어들여. 그래서 인도의 아편을 재배하는 걸 강요를 하고 이 아편을 청나라에 판매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삼강무역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일단 기존의 무역은 계속해.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차비단 도자기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수입을 하고 다시 은을 지불을 하지. 근데 인도가 지금 청나라에 아편을 판매하잖아.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은을 인도에 다시 주게 되고, 또 영국이 인도에 면화 재배를 강요했다 그랬어. 이 면화, 이 목화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와서 영국에서 막 가공을 해서 면직물을 다시 인도에 판매하지. 판매를 해서 다시 인도로부터 은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 자체의 흐름을 보면은 영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청나라에 갔다가 인도를 갔다가 다시 영국에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적자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 뭐야? 아직 공행이 남아있잖아. 공행이랑 무역하기 싫어. 많은 사람들이랑 좀 더 다양하게 무역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공행, 이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전쟁으로부터 해결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처음 도화선을 보면은 삼강무역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인도가 아편을 청나라에 판매한다 그랬지. 근데 이 아편은 마약이야. 마약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마약 자체는 중독이 되잖아. 그래서 마약이 중독이 되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마약을 많이 원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청에 있던 많은 은들이 인도로 빠져나가겠지. 일단 청의 재정이 파탄이 났어. 그리고 아편은 마약이라 그랬지. 중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사진 같은 거를 보면은 오늘날 이제 시내에 나가보면은 보드게임 카페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아편 카페 같은 게 조성이 돼 있어. 사람들이 다 이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아편만 피는 거야.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겠지. 사람들이 다 해롱해롱 하면서 다닐 텐데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청 정부에서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냈어. 그래서 모든 아편을 몰수해서 바다로 던져서 다 녹여버렸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영국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1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청나라가 패배해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돼. 난징 조약은 중국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한 조약이었어. 총 5가지가, 대략적으로 5가지가 맺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홍콩을 할양을 해줬어. 중국의 땅이었던 홍콩을 영국에 할양이 되는데, 자, 이때가 1842년에 맺어졌지? 그리고 반환. 홍콩이 언제 다시 중국에 반환이 됐는 줄 알아? 1997년. 와, 정말 놀랍지? 굉장히 최근에 반환이 됐어. 1997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지? 여러분들 2004년생이라며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어. 2004년에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아무튼 그렇고, 자, 97년인데, 자, 놀랍게도 97년도 이제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이야. 믿기진 않겠지만 97년도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에 그때 홍콩이 반환되었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행 관련해서 영국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 그래서 공행 폐지했어 이때. 그리고 이제 치외법건이라고 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 중국에 들어왔어. 근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 중국 법에 의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아. 그게 치외법건이고, 최혜국 대우라는 거, 최대의 수혜를 받는 국가의 대우를 해주는 거. 최대 수혜 받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중국이랑 영국이랑 무역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 중국이 영국한테 빵을 판매한다 그랬어. 그렇게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이랑 만약에 조약을 맺잖아? 근데 그때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빵에 이어서 잼까지 같이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 잼은 당연하게 영국에도 판매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최대의 수혜를 받는 국가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국이랑 프랑스랑 조약을 맺어서 빵에 잼에 버터까지 판매하겠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영국에도 버터를 판매해야 되는 거야. 최대의 수혜를 받는 국가니까. 그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겠다. 여러 가지 광저우뿐만이 아니라 상하이 등 이런 다양한 곳에서 개항을 해서 그런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걸 규정한 게 난징 조약과 이제 이후에 맺어진 추가 조약이야. 이런 내용 다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1차 아편 전쟁으로 난징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통상포교 외교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통상 문제를 보면은, 자, 지도 봐봐. 지금 빨강색 점이 5개가 보이지? 지금 난징 조약으로
상하이 등의 5개 항구를 개항하겠다고 해서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이렇게 개항을 하기는 했는데 자세히 봐봐. 중국 땅이 이렇게 넓은데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 그치? 지금 북쪽으로는 못 가고 있어. 그리고 내륙 지역으로 못 가고 있지. 내륙 지역에 지금 텅 비었잖아. 저 넓은 데로 가서 판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요 남쪽 지역의 해안가 지역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야. 통상 아직 문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포교, 크리스트교 포교 하고 싶은데 아직 안 돼. 그리고 외교, 아직 공사관 설치 안 됐어. 외교관 없어,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와중에 에로우 사건이라는 게 터져. 자, 에로우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자, 중국 소유의 배가 있어. 중국 소유의 배가 있었는데 선장이 영국인이야. 선원은 중국인이었고 선적, 배 국적은 홍콩으로 돼 있었어. 근데 이 홍콩으로 돼 있는 이 선적의 기간이 만료가 돼 있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배의 국적은 어딜까? 중국일까? 홍콩일까? 일단은 이 배 자체를 이런 해적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잡아들였거든. 그리고 이제 영국의 국기가 매달려 있었는데 이걸 내렸어. 그래서 이걸 보고 영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명예 실추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지. 이때 프랑스랑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프 연합군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중국이 패배를 했어. 그래서 먼저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런 황제가 텐진 조약을 맺는 그런 비준 절차를 거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 외국 군대가 다시 수도였던 베이징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결국 청왕조가 항복을 함으로써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텐진 조약의 플러스 알파가 베이징 조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텐진 조약의 내용은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하겠다. 추가로 개항을 하고 크리스트교를 포교할 수 있게 하겠다. 외국 공사관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인이 내지에 진출하는 거 허용하도록 하겠다. 자, 이것만 봐도 통상포교 외교 문제 해결됐지.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조약 플러스 알파 내용인데 일단 텐진 조약을 비준하겠다. 그리고 텐진도 개항하고 영국의 주룽반도를 할양해주겠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때 연해주를 러시아가 갖게 되는데 왜냐면 러시아가 이 조약을 맺는데 이제 중재를 해줬거든. 그래서 중재의 대가로 연해주를 갖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우리 한국이랑 국경을 맞닿게 되는 거지, 러시아가. 그래서 이런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맺어졌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국운동, 아까도 말했듯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했어. 청왕조는 권위를 상실을 했고 또 전쟁에서 졌으니까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병을 하게 되는 거지. 멸만흥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거병을 했어. 난징을 점령을 했고 여기를 수도로 삼고 이제 강남 지역, 중국의 남쪽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일단은 이 지도층, 태평천국 지도층의 내부에 분열이 있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향룡이라던가 상승군의 진압으로 실패를 하게 돼. 향룡이라는 거는 한족 출신의 고위 관료, 그러니까 뭐 이홍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들었어. 그래서 지방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향룡이 일단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했고 또 상승군이라고 해서 외국인 용병 부대를 얘기를 해. 아까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서양과 중국 사이에는 협조 체제가 맺어졌거든. 조금 협조하는 그런 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서양 군대가 도와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향룡과 상승군의 진압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일단은 이제 홍수전이 크리스트교를 바탕으로 해서 상제회를 조직을 했고 태평천국을 건국하겠다라고 하면서 난징을 수도로 강남을 점령을 하게 됐다 했지.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 천조 전무제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천조 전무제도, 토지를 균등 분배해주겠다. 그리고 변발, 만주족, 청나라 만주족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 이제 드라마, 중국 드라마 보면은 이제 잘 알 텐데 이제 머리 앞부분은 다 밀고 뒷부분은 길게 길어서 따가지고 묶는 그런 머리 스타일 하지 마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족이라는 걸 금지를 했는데 당시에 중국 이 청나라 만주족은 여자의 발이 작은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발을 막 꺾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 할수록 뼈도 커가잖아. 그럼 커갈 때마다 뼈를 꺾어가지고 뚫뚫뚫 천으로 싸매는 거야.
그럼 발이 이제 점차 작아지겠지? 그럼 이제 뒤뚱뒤뚱 걸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나 봐. 굉장히 악습이지? 이런 거 없애야 돼. 그래서 이런 전족도 금지시켰고, 그다음에 만주족 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멸만흥한 내세웠다는 거. 그래서 태평 천국이 굉장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래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양무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지. 양무운동은 왜 일어났다 그랬지? 서양의 군사력을 경험했다 했지. 1, 2차 아편전쟁 겪어보니까 서양 군사력 정말 어마무시하다. 정말 배워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근대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홍장이라던가 증국본 이런 한족 출신의 고위 관료 주도로 해서 양무운동이 일어나게 돼. 한 가지 원칙이 세워진다 그랬지. 중체서용. 중국의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이로운 기술력을 받아들인다. 라는 이런 원칙을 하나 세웠고, 그렇게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을 해서 부국강병을 추구를 했어. 근대적인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해서 금릉기기국을 세웠고, 이게 대표적이야. 그래서 군수공업 육성하고 서양식 육군이라던가 해군을 만들고 또 새로운 신식학교 설립하는 한편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을 하기도 했어. 근데 지금 일본도 근대화 정책이었던 메이지 유신이 있었다 했지. 이거랑 한번 개혁의 성과를 겨뤄봤는데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어. 그래서 한계가 노출이 되는데 일단은 양무운동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원래 개혁 자체는 정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강력하게 해야지 조금 효과적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홍장과 증국본과 같은 한족 관료가 자체적으로 이런 지방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분산적이어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결집이 되지 못했다는 거. 이런 역량이 결집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관독상판제라고 해서 기업은 누가 운영해야 돼? 기업은 기업가가 운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잘 굴러가. 근데 관리들이 이런 기업을 운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또 효율적이지 못했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중체서용. 중국의 체제만 이제 딱 냅두고 그다음에 서양의 기술력 받아들인다 했지.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력을 피상적으로 모방한 것에 그친 거야.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었지. 정치체제 건드리지 않고 교육, 경제, 산업 이것만 건드렸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였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런 한계를 보고 이제 변법자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정치체제도 한번 싹 다 갈아엎어보자 라는 거지. 주도 세력은 캉유웨이, 량치차오와 같은 이런 개혁적인 성향의 지식인들, 공양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무술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때 100일 만에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100일천하라고도 해.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고 또 입헌군주제, 의회를 한번 설립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도국 설치를 주장을 해. 그리고 과거제 폐지하자, 신교육을 실시를 하자, 상공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정치교육, 경제산업의 전반적인 개혁을 꽤 했어. 그러나 이제 처음에 위안스카이가 변법파 편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서태후와 같은 보수파로 또 배신을 하거든.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배신의 아이콘이야. 나중에 또 한 번 배신을 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서태후, 위안스카이와 같은 보수파 관리의 반발로 좌절하게 되고 그런 이제 보수파 관리의 반발을 무술정변이라고 불러. 그래서 결국엔 실패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의화단 운동이 있는데 아까 산둥 지역에 의화단이라는 단체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랬지.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또 크리스트교가 확산되니까 외세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반감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부청 멸량을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내밀었다 했어.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멸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반기독교, 반제국주의 운동. 그래서 각각을 상징하는 철도와 교회를 파괴하기도 했고 또 외국 공사관, 아까 아편전쟁으로 외국 공사관이 이제 주둔한다 그랬잖아. 이걸 또 파괴를 했어. 근데 이제 8개국 연합군, 이제 열강 8개국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제 진압을 해서 결국엔 실패를 하게 돼. 그 영향으로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된 거는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 허용. 왜냐하면 아까 베이징의 외교관, 그런 공사관이 파괴가 됐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공사관만 두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는 불안해서 중국 자체에 못 맡기겠다. 우리 군대가 베이징에 자체적으로 있어서 우리 군대가 우리 공사관을 지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하나 이제 체크해둘 거는 아까 아편전쟁 때는 베이징 조약이었어. 베이징 조약과 베이징 의정서는 다른 거니까 구분해두고 또 베이징 조약 그때는 아편전쟁 때는
외국 공사관의 주재가 허용이 됐지. 근데 이때는 외국군의 주둔이 허용이 된 거야. 이것도 또 하나 구분해두고. 그런 와중에 이제 청왕조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 그러면 청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광서제 때 새로운 정치, 신정을 하게 되는데, 청정부가 주도한 군대였고 신군, 이제 새로운 군대를 육성했어. 이 신군이 정말 핵심적인 그런 군대지.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을 발표를 해서 국회를 개설하고 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를 개설하는데, 국회를 개설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이제 국회를 개설을 하기는 했거든. 근데 신귀족 내각이라고 해서 기존의 청정부 사람들 있잖아. 그런 고위 만주족들, 걔네들이 다시 여기 들어간 거야, 국회에. 그러면 바뀐 게 없지, 달라진 게 없지. 의회를 왜 만들었겠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청왕조를 타도하기 위한 그런 혁명운동이 이제 되게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 그런 와중에 성공한 게 신의 혁명이라는 건데, 신의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은 이제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순원은 삼민주의라는 걸 제창했다 그랬지. 민족, 민권, 민생, 한족 중심으로 우리 국민 주권의 공화정을 중심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지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고, 전개 과정 자체를 보면은 지금 광서신정으로 청정부가 개혁을 한다 그랬지. 개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 철도를 담보로 해서 외국에 돈을 빌리려고 한 거야. 차관을 빌리려고 한 거야. 근데 철도 자체는 민간이 세운 거거든? 근데 이거를 국유화를 한대. 국가 소유를 한대.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해서 외국에 돈을 빌리겠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 철도를 빼앗기게 되면, 좀 담보로 맡기는 거잖아. 그래서 돈 못 갚아가지고 철도 빼앗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우창이라는 지역, 현재 우한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우창 지역에서 아까 광서신정 때 신군 육성했다 했잖아. 그 신군이 봉기를 일으키는 거야. 각 지방에서 호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중화민국이 성립이 되는 거지. 자, 중화민국이 성립이 되고 이제 임시 대총통으로는 순원이 즉위를 했는데 아직 청나라 있거든. 청나라가 멸망되지 않았어. 그런 와중에 중화민국이 성립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청왕조를 멸망시켜야 되니까 자, 이제 청왕조 자체에서도 이제 중화민국을 조금 진압을 해야겠지. 그래서 위안스카이, 아까 그 위안스카이한테 군권을 줬어. 그래서 이 중화민국 세력을 진압을 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배신의 아이콘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을 파괴하러 가서 순원이랑 거래를 하는 거지. 딜을 했어. 그래서 이제 순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너가 청왕조를 멸망시켜주면은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넘겨주겠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오케이 해가지고 청왕조를 오히려 멸망시키게 됐어. 그래서 이때부터 청나라는 끝이 나게 되고 중화민국이 성립이 되고 대총통으로는 위안스카이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중화민국은 수도가 난징이었는데 위안스카이의 근거지가 베이징이었거든. 그래서 대총통이 되고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가 이제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사회가 전개되기도 하고, 또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고 싶었거든. 역행하고 있어. 황제가 이제 다시 되고 싶어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화병이라고 하긴 하는데 또 화가 나가지고 사망을 했대. 사망하고 나서 이제 각지의 군벌이 헐거하게 되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지. 자, 얘들아, 너무 길었지? 자, 고생했어. 여기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너희들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이제 수업 시간이었으면 과자 하나씩 다 돌리고 싶은데 원격 수업이라 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너무 아쉽구나. 근데 우리 반복적으로 본다 그랬어. 마저 보자. 마저 한 번만 더 돌리고 자료 보고 확인하고 수업을 끝내는 걸로 하자. 자, 일단 아편전쟁이 1840에서 42년도에 있었다 그랬지, 1차가. 그래서 1차 아편전쟁 때 통상포교 외교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영국이 쳐들어오게 되고 난징조약으로 중국이 패배했다 그랬어. 근데 통상포교 외교 문제가 그대로 있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텐진조약, 베이징조약으로 그 모든 거를 해결하게 되지. 이때 외국 공사관이 주둔하게 되고 베이징에 주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평천국운동, 아편 전쟁의 영향으로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홍수전, 홍수전이 크리스트교 바탕으로 배상제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 멸만흥한 외워두고 천조전모제도, 토지를 균등 분배하고 여러 가지 악습을 폐지하는 거 이것도 다 외워두고 그 다음에 양무운동, 서양의 근대적인 기술력을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용장이라던가 증국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한족의 고위 관료들이 주도를 했어. 중체소용 이런 원칙 기억에 두고 금릉기국 사료에 나오면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이제 결국 청일전쟁으로 패배하게 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음으로써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변법자강 운동에서는 정치체제까지 싹 다 바꾸자, 입헌군주제까지 하자라고 하면서 제도국 설치를 주장을 했고 강요웨이, 랑치차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조금 고위 관료는 아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조금 약했고 뭐 소테우와 같은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지. 산동 지역의 의화단 중심으로 열강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게 의화단 운동, 크리스트교 반대하고 제국주의 반대하면서 철도교회 파괴 운동했다 그랬지. 그래서 부청 멸량을 얘기를 했고 신축 조약을 맺음으로써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청왕조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지. 흠정 헌법 대강 발표에서 뭐 의회를 세우고 헌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신귀족 내각으로 결국엔 사회는 변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발생한 게 신해혁명이 있고 신해혁명이 성공하게 되는데 순원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했고 중화민국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아이고 여러분들 고생했다. 아이고 우리 아가들 고생했어. 아까 봤던 지도지. 자 5개 항구 10개 항구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난징 지역은 여기구나. 텐진 베이징 지역은 여기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해주자. 그래서 각각 조약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것도 다 하나하나 외워주고 자 지금 밑에 보면은 또 이제 사료가 나오고 있어. 자 이거를 누가 읽어볼 거냐면은 선생님이 목이 아파가지고 우리 아가들이 읽어줘야 되는데 곽현서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 현서가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잤는데 원격 수업이라도 열심히 듣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잘 듣고 있나? 2배속으로 듣고 있는 거 알지? 한번 읽어봐라. 그래 잘 읽었어. 아이고 훌륭하다. 자 발이 자 기원과 원인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만큼 부정한 전쟁, 이것만큼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게 될 전쟁을 나는 이제껏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글래드스턴이 얘기를 했어. 자 글래드스턴이 누구냐면 영국의 휘그당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휘그당의 글래드스턴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전쟁, 의회에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야. 찬성과 반대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자라고 찬성한 표가 많아서 지금 참전하는데 결정이 났는데 이걸 보고 글래드스턴이 비판을 하는 거지. 이것만큼 부정한 전쟁, 부당한 전쟁이 또 있을까? 또 영국을 불명예로 만들 전쟁이 또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지금 19세기의 영국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자고 자유주의 개혁이 있었지. 막 차티스트 운동 일어나서 노동자한테 참정권 주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었어. 그런 와중에 아시아에 와서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 그치? 되게 이기적이야. 그래서 글래드스턴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태평천국군의 개혁안. 아까 홍수전에 그 태평천국군 얘기하는 거지. 이걸 누가 읽어볼 거냐면은 이한이, 박이한. 우리 이한이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를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어린이지. 한번 읽어볼까? 아이고 잘 읽었다. 역시 이한이. 자 봐봐. 토지를 분배할 때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되 남녀 차별 없이 각 집의 가족 수에 따라 나눈다. 토지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경작하게 한다. 밭이 있으면 함께 경작하고 음식이 있으면 함께 먹고 옷이 있으면 함께 입고 돈이 있으면 함께 쓰고 장소에 따라 불균형이 있거나 배고프고 추운 생활을 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 자, 천조전모제도 이거 자체도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야. 토지를 평등하게 나누어준다. 남녀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악습을 없애겠다. 그래서 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노동력에 따라서 이제 나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태평천국운동 천조전모제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무운동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 중체서용이라 그랬지? 그래서 중체서용에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이걸 누가 읽을 거냐면은 승원이, 이승원. 우리 승원이가 안경이 아주 예뻐. 승원이 안경 마음에 들더라. 한번 읽어볼까? 아이고 잘 읽었어. 자
세계 여러 나라가 시대를 같이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오로지 서양의 몇몇 국가들만 독자적으로 부각한 것은 서로 비슷하고 실행하기도 쉬운 장점이 크게 두드러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만약 중국의 윤상명교, 즉 유교적 가치를 근본으로 삼고 외국이 부강해진 기술을 가지고 이를 보강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 핵심은 네 번째 줄이지. 만약 중국의 이런 유교적 가치를 근본으로 삼고 중체하고 외국이 부강해진 기술을 가지고 이를 보강한다면 서용한다는 거지. 중체 서용 딱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 양무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조금 더 심화해서 양무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야. 원래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이지. 그래서 이걸 누가 읽어볼 거냐면은 보승이 아니라 승인가? 맞지? 황보승이제. 자, 황보승 한번 읽어볼까? 아우, 아주 잘 읽었어. 자지구레한 기회를 추구하고 서양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는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열심히 배운다고 한들 겨우 술수를 배운 사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를테면 천문이나 수학을 배워야 한다면 널리 구해 반드시 정통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냐, 그냥 우리 중국 자체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1번에 중체 서용이 나오지 않고 2번에 반대로만 딱 나왔어. 근데 이걸 보고도 양모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와, 어렵지. 그러나 우리 아가들은 스펀지와 같이 말랑말랑하게 흡수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뇌를 가졌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리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예, 믿어요. 자, 다음에 변법 자강 운동의 논리. 자, 이걸 누가 읽을 거냐면은, 자, 도훈이, 강도훈. 와, 도훈이가 어느 순간부터 수업을 열심히 듣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우리 도훈이를 이제 얼굴과 이름을 외우게 됐지. 한번 읽어볼까? 사람들은 단지 서양의 병사와 같은 말의 간건함, 함성과 대포의 예리함, 기계의 신기함만을 보면서 그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은 그들이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다. 영국은 겨우 손바닥만한 섬 3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면적과 인구가 중국의 몇 성보다 못하지만 서양의 1등국이 되었다.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다만 의회를 설립해서 백성의 뜻을 하나로 뭉쳐 민기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의회지. 지금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고 인구도 많아. 그에 반해 영국은 되게 쪼매놓고 사람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잘 나간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야? 의회가 있기 때문이지. 의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강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의회를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변법 자강 운동에서 캉유웨이 랑치차오가 의회 설립해야 된다 했잖아. 입헌군주제 해야 된다 그랬지. 이 의회를 상징하는 게 제도국이라 그랬지. 그래서 의회라던가 제도국 얘기하면은 이거 변법 자강 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이런 풍자화 같은 걸 보자. 지금 열강들이 중국이라는 이거 차이나라고 적힌 이 피자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 피자가 아니라 케이크네. 이런 케이크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 이제 지금 고민하는 게 보이지.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중국이 안 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1, 2차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진 걸 보고 중국 별거 아니네? 우리도 중국 잘라 먹자 라고 하면서 중국이 반식민지화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과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순원이 민부에서 삼민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삼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두면 좋겠고, 자, 신의 혁명. 순원의 삼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나왔네. 이거 되게 고급 사료인데 또 교과서에도 나왔네. 이거 누가 읽어볼 거냐면 시훈이, 김시훈, 시훈아. 근데 HIJK가 뭐야? 나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댓글로 달아줬으면 좋겠고. 자, 한번 읽어볼까? 아이고 잘 읽었다. 자, 삼민주의 순원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는 유럽과 미국의 발전이 3대 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생이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구미가 독립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 나라들도 제국이 되어 전제 정치를 행하자 민권주의가 일어났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전제군주제가 무너지고 입헌 국가가 세워졌다. 세계는 문명화하여 지식은 더욱 진보하고 물질이 점점 풍부해져 최근 몇 년간은 지난 1000년보다 더 발달하였다.
이제는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에 이어 일어나 민생주의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족, 민권, 민생을 얘기하고 있지. 자, 얘들아 너무 중요해. 민족, 민권, 민생 하면은 삼민주의고 순원이고 신해혁명이구나 까지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한, 이 우창 지역이 여기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군이 봉기를 켜서 신해혁명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 베이징 지역에서 선통제 청나라 멸망하고 나서 위안 스카이가 임시 대통령이 됐고, 자, 중화민국은 난징에서, 그리고 베이징은 위안 스카이 근거지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두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괄호를 한번 채워보고 영양 기르기 한번 풀어보자. 자, 여러분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지금 선생님이 답 불러주는 거 기다리지 말고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일단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아편전쟁이라 그랬지. 제1차 아편전쟁 때 지금 18세기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 편무역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를 끌어들였고 아편무역을 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 아편무역을 이르는 말이 삼강무역. 자, 일본에는 삼강무역이고, 그래서 이제 난징 조약을 맺게 됐는데 아직 통상포교 외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지. 그 발발 계기가 되는 게 에로 사건이라 그랬어. 에로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엔 또 청나라가 져서 텐진,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됐고 각각의 내용이 있어. 지금 학습지 보면은 조금 빈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PPT에 써놓은 거 그거 다 여러분들이 따로 기록을 해야 돼. 알겠지? 아니면 교과서 보고 적거나.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거 조금 했으면 좋겠고, 학습지가 조금 필기가 덜 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중간중간 필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왕조가 패배하자 이런 권위 상실하고 전쟁 배상금 때문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됐지. 이때 구호 정체적인 슬로건 4글자 뭐였지? 멸만흥한이었고, 결국 향용 서양 세력의 진압으로 실패를 했는데 이런 개혁안으로 천주전무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무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지. 서양의 군사력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양무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주도 세력으로는 이용장, 증국본 이런 한족 출신 고위 관료가 있어. 그러나 결국에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랬지. 시모노세키 조약 맺게 됨으로써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4번은 청일 전쟁으로 한 개 분산적이었고 관독 3편제였고 이런 중체 서용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PPT에 있었어.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기록을 해놔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변법 자강 운동. 이때 어떤 걸 개혁 모델로 선택했어? 메이지 유신. 일본의 근대 개혁이었던 메이지 유신 모델로 했고, 그렇지만 서태후와 같은 무술정변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자, 의화단 운동 일어나게 됐지. 의화단 중심으로 산둥지역 중심으로 외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또 정치적인 슬로건 4글자 뭐였어? 부청멸량. 그러나 이제 결국 또 패배하게 돼서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 체결하게 되고 외국군이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지. 광서신정으로 청정부 자체가 근대화하게 되고 흠정헌법 대강 발표했고, 그런 와중에 신해혁명 발생하게 되지. 이건 성공하게 돼서 순원의 중국 동맹회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혁명 이념 비전 뭐였어? 3가지 삼민주의, 민족, 민군, 민생이란 거 다 필기해두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화민국이 성립된다 그랬어. 중화민국 성립됐고 결국에는 위안 스카이가 황제제도 부활 시도했다가 사망함으로써 각지에 군벌이 할거하는 그런 시대가 전개된다까지 봤어. 아이고 고생 많았다 우리 아가들. 자, 이제 역량 기르기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자료 2를 통해서 편무역과 삼강무역에서 은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보자. 자, 여러분 화살표 왼쪽 키 누르면서 이제 마저 필기를 하면 좋겠어. 선생님은 한 번만 부를 거거든. 자, 어떻게 변화했을까? 편무역에서는 영국의 은이 대량으로 청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영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았다. 반면 삼강무역에서는 아편 거래로 인해 청의 은이 다시 영국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편 전쟁을 일으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료 2를 참고하여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조약이 왜 불평등한지 설명해보자. 자, 불평등한 이유. 제1, 2차 아편 전쟁에서의 패배로 청은 여러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들은 항구 개항뿐만 아니라
치외법권, 체국대우와 같은 불평등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과 연해주와 같이 영토 할량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자료 3을 통해 당시 청의 사회적 모순이 무엇이었을지 추론해보자. 자, 보면 사회적 모순은 태평 청구권의 개혁안은 빈곤 해결을 위해 토지 분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시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제로 나타난 사회적 모순이 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야기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 논리의 차이점,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차이점, 중체서용론은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 문물의 장점인 기술만을 받아들이겠다는 논리이다. 반면 양무운동에 대한 반대로는 기술에 대한 지식은 중국인 안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굳이 서양 문물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전통적인 화의관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고, 우리 아가들 손 아프지. 빨리 하자. 자료 5에서 필자는 서양이 강해질 수 있었던 까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까닭 보면은 필자는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정치제도로 인해 서양이 강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회와 같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6을 토대로 의화단 운동과 태평천국 운동의 목표는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태평천국 운동의 목표는 태평천국 운동은 만주족이 세운 청의 중국 지배에 불만을 가진 한족들이 중심 세력이었고 이들은 멸만 흥한을 목표로 청왕조 타도를 외쳤다. 의화단 운동의 목표는 의화단 운동은 개항 이후 적극적인 선교 활동에 나선 기독교에 대한 적대의식과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척멸량을 외치며 외세의 축출을 목표로 하였다. 자료 7에서 삼민주의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삼민주의는 만주족의 청왕조 타도를 강조한 민족주의, 모든 국민의 정치적 평등을 중요시하는 민권주의, 지주 중심의 토지 제도를 혁파하여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구하는 민생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양 기르기 받고, 자, 이게 과제야, 얘들아. 이거 과제야. 지금 보면은 각각의 사건들마다 네 글자로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게 있어. 태평천국의 슬로건은 멸만흥한이었지. 양무운동에서도 이런 네 글자로 된 원칙이 있어. 무술개혁, 변법자강운동에서는 변법자강이었고 또 의화단 운동에서 또 네 글자의 그런 슬로건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과제로 이 땡땡땡땡이 뭔지 한번 보면은 되겠고, 그리고 잠시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제 원격 수업 자체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야. 그래서 동영상 자체 보는 거는 오늘 마지막이고, 지금까지 동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2학년 1반 먼저 하겠네. 세계사 A반은 김주익 선생님이랑 같이 세계사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자,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기본 캠은 조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쏘다 한번 켜봤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잘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잠을 많이 자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내가 다 재운 것 같아서 좀 선생님도 흥미 위주로 좀 재밌게 영상 많이 보여주고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되게 미안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조금 더 화기애애하게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렇기도 하다. 지금 우리 아가들이 이제 생각나는 몇몇 아가들이 이제 있는데 또 우리 아가들 얼굴 못 보고 가서 또 많이 아쉽기도 해. 그렇지만 우리 아가들은 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 꼭 진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화이팅!